직장 생활 35년 김정수 씨는 늘 가족을 위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아침 6시 반 출근, 밤 10시 귀가. 주말엔 피곤하다고 누워 있었고 명절이면 운전대를 잡고 고향을 오갔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 불렀지만 사실상 회사 사람이었다. 늘 조직 안에서 누군가의 상사로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았다. 정년 퇴직한 날 사원증을 반납하면서 그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해방감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평생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퇴직 이후 첫 해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다. 처음엔 신문을 꼼꼼히 읽고 산책도 했지만 점점 무료함이 밀려왔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다. 거실 한쪽에 앉아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시간을 흘려보내며 그는 묻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였을까? 그가 평생 해온 일은 회사에서의 역할이지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잘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일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실제로 은퇴자 10명 중 7명은 퇴직 직후 정체성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이 직장 안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름 석 자보다 직함으로 불렸던 세월이 길수록 은퇴 후의 공백은 더 깊어진다. 한 63세 은퇴자는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었지만 퇴직하니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이제는 그냥 나 혼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혼란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 공허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든다는 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동일성 상실이라 부른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에 대한 인식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 퇴직 후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이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만이 존재 이유였던 사람일수록 그 이유가 사라진 순간 삶의 방향을 잃는다. 재정 문제도 뒤따른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면 생활비는 연금과 예금으로 버텨야 한다. 김정수 씨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월 220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 젊을 때는 충분히 살 수 있겠지 싶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다.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물가 상승, 병원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는 돈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돈이 들어올 통로가 없다는 것이라 말했다. 새로운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결국 그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지만 며칠 만에 관뒀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정이 그를 온전히 받아주지도 못했다. 아내는 이제 집에 있으니 좋겠다고 했지만 정작 함께할 대화는 줄어들었다. 평생 떨어져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처음엔 서로의 존재가 어색했고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다. 아내는 여전히 일상을 유지했지만 그는 일상의 중심이 사라진 채 방황했다. 아내가 나보다 훨씬 강하더군요. 저는 회사가 없으니 무너졌는데 아내는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취미를 찾고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들었다. 처음엔 그저 무료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는 느꼈다. 내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나중에 말했다. 직장을 떠난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란 단순히 일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의 과정이라고. 즉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의 삶을 재정립하는 시기다. 하지만 이 전환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재정적 준비 못지않게 심리적, 관계적 준비가 중요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통해 의미를 느낄 것인지 스스로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질문을 외면한 채 은퇴를 맞이하면 결국 삶의 중심을 잃게 된다. 노후의 진짜 문제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단절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살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공허함을 크게 느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의 시작일 수 있다. 이를 잊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를 되찾을 기회이기도 하다.
퇴직 후 깨달았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남은 세월만큼은 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나의 시간이 시작된다. 퇴직 후 깨달았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이 한 문장은 많은 은퇴자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다. 평생을 일에 바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는 자각은 은퇴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온다. 그것은 늦게 오는 깨달음이자 동시에 너무 늦게 찾아온 후회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김정수 씨는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송회를 마쳤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불과 하루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아내는 이미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출근을 준비했다. 그는 멀뚱히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지? 퇴직 첫날의 공허함은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엔 오랜만에 휴식이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일상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다. 시계는 느리게 흘렀고 시간은 길게 늘어졌다. 그는 신문을 2번이나 정독하고 TV 뉴스를 반복해서 봤다. 그럴수록 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다. 일할 때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일하지 않으니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것이 되었다. 퇴직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심리적 불안과 무력감에 빠졌다. 자신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예전엔 부하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결제를 올렸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에게 묻지도 찾지도 않았다. 명함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컸는지 몰랐다. 그는 말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부장이자 아버지로 살았지 나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다. 가족을 위해 일한 건 맞지만 그 속에 나는 없었다. 실제로 이런 심리적 혼란은 은퇴자 대부분이 겪는 과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퇴직 후 1년 안에 심리적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한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의 질문이다. 일과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함이 남는다. 한 65세 남성은 퇴직 후 이렇게 말했다. 나는 30년 동안 회사라는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세상이 사라지니 내가 사라진 것 같다. 그는 그 말 후 한동안 침묵했다. 이는 단순히 일의 유무를 넘어 삶의 정체성 문제다. 인간은 일로 자신을 정의하고 사회는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래서 일을 잊는다는 것은 곧 사회적 정체성을 잊는 것이 된다. 은퇴 이후 많은 이들이 자신을 다시 정의하지 못한 채 표류한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정체성 공백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재정 계획은 세웠지만 정서적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문제는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수 씨는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한 달 250만 원이 훌쩍 나갔다. 외식 한 번 줄이고 난방을 아껴도 지출은 줄지 않았다. 게다가 노후의 불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서 온다. 돈이 줄어드는 공포보다 더 큰 건 돈이 들어올 통로가 없다는 절망이다. 그래서 그는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이 60을 넘긴 그에게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면접관은 젊은이였고 조건은 시간당 1만 원이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오는 길에 자존심이 무너졌다.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세상은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삶의 무게가 아니라 존재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 후 그는 오랜만에 취미를 떠올렸다. 예전에 잠시 배웠던 수채화를 다시 꺼냈다. 처음엔 손이 떨려 붓질이 어색했지만 조금씩 색을 채워가며 그는 묘한 평안을 느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엔 시간이 흐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다고 했다. 그것은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후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동호회에 가입했다. 그리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며 다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금세 웃음이 오갔다. 모두 같은 이유로 그곳에 온 사람들이었다. 회사가 아닌 삶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나로 사는 법을 배워갔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회복력이라고. 단순히 여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다. 그것은 경제적 성공과 다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새 직장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퇴직 전부터 삶의 리허설이 필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일과 상관없는 관계를 만드는 시간, 일의 성취가 아닌 존재의 의미를 찾는 연습.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우리는 흔히 퇴직을 끝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전환의 시작이다. 인생 이막의 주제는 돈보다 존재의 의미다. 누군가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낸다. 누군가는 늦게 배운 악기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다.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 남은 생을 의미로 채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더 이상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은퇴의 의미다. 결국 퇴직은 이름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이제 그 잃은 나를 되찾을 시간이다. 김정수 씨는 요즘 종종 말한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돈은 예전보다 적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롭다고 그는 늦게 알았다. 진짜 행복은 내가 나로 살 때 시작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퇴직을 맞는다. 하지만 그날 이후의 삶은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은퇴란 일의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결정된다. 이제부터는 가족도 회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다.